아니야.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이미 오케이. 자, 봅시다. 이번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분야가 바로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기도 함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분자기도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 안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자 중에 뭐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수소 분자죠. 이 수소 분자에 대해서 분자기도 함수적 분석을 깜짝이야. 왔어요? 지성스는 오는구나. 치킨 먹으러 왔구나. 어제도 왔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수소 분자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이 녀석에 대해서 자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여기 이제 수소하고 수소 사이가 이제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고 결합선 하나에 결합전자가 이렇게 한 쌍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수소 분자의 루이스 구조고, 그럼 이 루이스 구조와 함께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이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수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는 바로 그 유명한 1s1인 거지.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냐면 이제 분자기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기도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분자기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만드는 방법은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수학적인 공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많은 계산을 해야 돼서 그 분자기도 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뭐냐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 분자기도 함수에 대한 근사적 접근 이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사적으로 접근하는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접근하는 건 방법이 몇 가지예요? 정확하게 접근하는 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혀 그 뭐냐면 근사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근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방법이 있겠죠. 그거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LCAO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분자궤도 함수 이론과 함께 이 LCAO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지금 이니셜만 딴 것 같으니까 원래 본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 단어는 뭐냐? 이겁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어토믹 오비탈. 요걸 줄임말이 LCAO입니다. 그래서 어토믹 오비탈이라는 말은 뭐 계속 들어서 알겠고 여기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바로 선형조합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원래 화학 용어가 아니고요. 수학 용어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뭔가 그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선형조합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두 변수 x, y
대해 ax 플러스 by 꼴로 나타내는 이런 수리적 방식을 깜짝이야. 좀 왔어요? 뭐야? 그래. 준호 치킨 먹으러 왔구나. 준우 거제도 사람이에요? 청소해 청소. 아 그래요? 그 우리 왜 뒤에 앉아? 카페 앉아. 가은아 왜 준우를 쫓아내는 거야? 다 열심히 안 들을 거야. 저기 준우 싫어요? 왜 준우를 쫓아내요? 준우 평소에 가은이가 막 때려요?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아. 아 그래 상처를 이거는 받아. 페미니스트예요. 누가요? 이거는 페미니스트예요. 가은이가 페미니스트라고요? 왜요? 무슨 근거로? 저만 보면은 응. 발작해요. 그거는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뭐 둘의 관계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거한테 상까지 치워줬는데요. 저요. 상을 치워줘요. 제가 R&D 열심히 해가지고 네. 상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인 거라. 그래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가 이제 어떤 여기서의 변수란 진짜 아무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무 변수 두 개를 도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a, b 이 a, b 역시 뭐냐? 그냥 그야말로 임의의 상수예요. 그래서 임의의 상수를 각각의 변수에다 곱해가지고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수리적 표현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누구에 대해서 하겠다? 누구에 대해서?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저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근사적으로 뭘 표현하겠다? 분자기도 함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1 기존 AO의 성격이 MO에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자, 저 가정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종교를 뭐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기독교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거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너티가 기독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그런 이제 종교를 크리스티아너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야. 크리스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원래 단어가 크리스티아너티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독창적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독창적 종교인가요? 혹은 기독교가 아니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기독교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유일신교라고 알고 있어요? 다신교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유일신교잖아요. 유일신교고 사실은 기독교는 매우 배척의 종교죠.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딱히 그런다고 보기 어렵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몰고 와서 기독교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믿으세요? 갑자기 싫은데요? 그럼 기독교 하면은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요. 죽였죠. 네,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랬죠. 이게 바로 그 서양 기독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그 핍박과 그 뭐냐면은 억압의 종교의 그 뭐냐면 1등이 바로 이렇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을 정도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뭔가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개념일 것 같으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있죠. 기독교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만든 사람이 바로 세인트 폴이에요. 세인트 폴. 네. 세인트가 성이 아니야? 세인트 폴. 이 폴을 일제시대 때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원래 영어 이름으로 폴이에요. 폴 알죠? 폴. 영어 이름으로 폴 혹은 뭐 베드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베드로? 이게 왜냐면 저기 바티칸에 가면 그 세인트 베드로 대성당이 있거든요. 베드로 이거 영어로 뭐예요? 피터예요. 피터. 세인트 피터. 세인트 피터 캐세드럴. 그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를 일제시대 때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영어로 쓰면 더 편한 표현을 과거 일제시대 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 기독교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인트 폴이에요. 그러면 저 세인트 폴은 언제 사람이냐? 언제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4, 50년 후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 폴은 실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폴은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 로마 제국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고위 공무원이니까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인이 직업을 때려치고 사막에 집거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산속에 돛 닦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주변에 사막이 있어서 사막 지역 사람 아무데 없는 데다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전, 자기가 살던 4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저서를 만들고 그 저서를 다른 학자들과 서신교류를 하면서 확립이 된 게 바로 지금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독창적인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그 고대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알아요? 네,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 종교의 모습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교의 모습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예수보다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000년 전쯤 사람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훨씬 옛날 사람이라 이 기독교에는 그런 요소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분자와 원자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르죠? 화학적 성격도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자를 연구할 거면 기존의 원자의 개념을 싹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새로 만드는 과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디락이라고 하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최초로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순수한 형태를 제시해요.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하지만 디락의 연구는 더 이상 연속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수식적으로 어려워서 그 이후에 그걸 따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락의 분자궤도 함수 연구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한다고.
그래서 디락의 분자기도 함수 연구는 위배한데 써먹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마치 어떤 것처럼 과거 조로아스터교나 유대교의 전통을 살짝 끌어들여서 기독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원래 원자 오비탈의 성격은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교육이 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분자기도 함수에 연결을 지으면 아무래도 배우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겠어요? 부담이 커지겠어요? 부담이 좀 적어지겠어요?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 방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 유일하게 기독교가 평화적으로 전도된 곳이 있죠. 어디? 아우. 우리나라. 바로 전 지구 유일하게 폭력이 아니라 학문과 평화로서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했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양 선교사가 서양을 바이블을 딱 들고 와서 믿어. 근데 안 믿어 하면 어떻게? 칼로 푹 찌른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서양 그 선교사가 바이블을 들고 믿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성경이네요 하면서 아우 여기에 하나님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박해의 사건도 나오고 로마 제국 사건도 나오고 아우 그리고 서양 그 선교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바이블을 들고 오기도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인류 역사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18세기 말에 조선은 매우 혼란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이끌어가던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조선이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하려고 하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구해보려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찾다가 조선의 학자들이 우연찮게 어떤 책을 입수하냐면 바로 성경을 입수합니다. 어디서? 중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책 있잖아요. 책 한 권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책들 10,000원, 20,000원에 비싸게 주고 사야 뭐 서양 원서책 비싸게 주고 사야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책 한 권 얼마게요? 엄청 비싸요. 조선시대 때 책 한 권 얼마예요? 1,000원. 싸게 사면 400만 원 정도고요. 비싸게 사면 1,000만 원 넘어요. 책 한 권에. 책이요? 예. 왠지 아세요? 종이만. 왠지 아세요? 만들기 힘들어. 과거에는 인쇄 기술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을 어떻게 만들었다? 물론 금속 할자도 있고 목판 할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책을 필사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시간과 그 인생을 갈아 넣어서 책을 손으로 쓴 거를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사서 썼다고요. 그럼 여러분 저기 옥스톱이나 중달책 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 한번 해볼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책 한 권은 몇백만 원씩 해요. 그리고 그게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 관세까지 붙어서 가격이 훨씬 비싸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 유학자들의 지식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냐면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어떤 신간서적이 나오잖아요.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신간서적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책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뭐 데카메론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그 왜 되게 유명한 책들이잖아요. 뭐 유럽에서 만든 정치 서적들 군주론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예, 군주론 같은 이런 책들을 조선시대 학자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전부 다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학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만드는 책 있잖아요. 그게 조선까지 도달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게요?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진짜예요.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유럽의 상인이 그 책을 들고 어디로 가겠어요? 실크로드나 백기를 따라 중국으로 가겠죠.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자로 번역하겠죠. 그걸 중국에 있는 업자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온 데까지 길어야 2달이에요. 그러면 그 책 한 권에 얼마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한다고요. 그걸 사서 보는 사람들이 조선의 유학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양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갈 때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금이 그 책을 사서 로마 바티칸보다도 더 열심히 기독교를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기독교를 수입해서 엄청나게 연구해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정시삼형제예요. 정시삼형제. 정약용, 정약전, 정약 그 세 명. 그 집안의 후손이 나예요. 예? 진짜요? 예. 네, 정약용 집안 사람이에요. 예? 확실히 남다. 정보랑 쌤은 학자 집안이시네. 학자 집안.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래서 그 정약용 집안 이 삼형제, 조선 마지막 후기를 빛낸 3대 천재 이 세 명의 정씨 형제가 기독교를 발전시킨 공으로 어떻게 돼요? 귀양 가죠, 귀양. 왜냐면 조선시대는 그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를 탄압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이 발전시킨 기독교를 일반 서민들한테 전파시킬 때 이 학자들이 어떻게 전파시켰게요? 자,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막 연구했어요. 그럼 연구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 때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했냐고요. 시장에서 외치기. 자, 봐요. 생으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개념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선 유학자들은 연구해 놓은 기독교적 연구 성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역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은 효자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죽었죠. 즉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효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 뭐 누가 효자라고? 이게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효자면 괜찮은 사람이겠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죠. 되게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맥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본산이 어디예요? 바로 바티칸이죠. 바티칸에서 한국 사람의 지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티칸에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정한 성인 중에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성인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사람 몇 개 없게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대건 신부님.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에 김대건 신부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게요? 바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조각이 돼 있어요. 로마 바티칸에. 그리고 그 밑에 김대건 신부님 이름은 라틴어로 돼 있을까요? 한글로 돼 있을까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서 다른 언어로 표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 바티칸에서 표현한 모든 공문서는 뭘까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유일하게 플러스 한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 바티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문서는 라틴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한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아주 높게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준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나는 기독교 안 믿는다고 했죠? 난 교회 안 나가요. 네,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무교. 내 종교는 이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했죠? 난 기독교 믿진 않아요. 네, 기독교 믿진 않아. 다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존경해서 그런 거지.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효자다라고 해서 퍼뜨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존 원자 오비탈의 성격이 분자궤도 함수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근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테크닉 중 하나를 LCA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 두 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수소의 원자 오비탈이 1s 오비탈이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압 하고 구형 뭔가를 그렸어요. 얘가 바로 구형으로 그렸으니 p 오비탈이겠어요? d 오비탈이겠어요? s 오비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1s 오비탈을 여기에 표기했어요. 그런데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어야 분자를 이룰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분자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수리적 편의상 하나를 A 원자, 하나를 B 원자라고 이렇게 인덱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무게중심에는 A 원자의 원자핵이 있을 거고요. 얘는 이제 원자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원자핵 주변에 1s 오비탈이니까 편의상 얘도 1s A 오비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소 원자가 하나 더, 그리고 걔를 B 원자라고 하면 이때 이 녀석 역시 1s 오비탈인데 이때 얘는 B 원자의 1s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의 전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분자를 표현하는 분자궤도 함수를 짜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MO의 웨이브 펑션입니다.
수소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 궤도 함수와 관련된 수식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뭐 막 복잡한 수식이 있겠죠. 그리고 변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웨이브 펑션의 변수는 뭐예요? r 시타 파이. 알겠죠? 그래서 거리 r, 위도 시타, 경도 파이로 되어 있는 어떤 복잡한 수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 전체를 표현하는 분자 궤도 함수의 웨이브 펑션이 있을 건데 이게 앞서의 파이 1sa 파이 1s의 b.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AO의 웨이브 펑션이겠죠. 각각의 원자 오비탈들을 표현하는 수식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A 원자의 1s 오비탈을 표현하는 수식, B 원자의 1s 오비탈을 표현한 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근사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각각에다가 CA, CB 해서 짜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LCAO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 두 개는 뭐예요? 근사적 접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분자궤도 함수를 근사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LCAO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이때 여기에 써놓은 요 CA, 요 CB 당연히 뭐겠어요? 임의의 상수인 거예요. 아까 보세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두 변수에다가 상수부에서 더하기로 연결하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도 각각의 원자 오비탈을 표현하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에다가 상수분을 해서 더하기로 연결한다. 됐죠? 요렇게 이 분자궤도 함수의 파동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LCAO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의 접근. 요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우선 이거 됐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한번 살펴보면 이제 분자 안에서 전자 발견과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뭐죠? 자, 영어로 뭐예요? 영어 외워야죠. 프로버빌러티 덴서티 펑션. 기억나죠? 그래서 내 줄임말로 PDF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파동 함수가 있으면 그걸 크기를 제곱하는 거. 이게 확률 밀도 함수 표현이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혹시 이것도 기억나요? 노멀리제이션. 자, 노멀리제이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파동 함수가 아니고요. 파동 함수를 제곱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전 영역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고 했던 요 논리가 노멀리제이션이었죠. 그 노멀리제이션에 등장하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얘를 뭐라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몰리큘러 오비탈에도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에도 무조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녀석에 대한 뭐 확률 밀도 함수 표현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분자궤도 함수를 제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제곱, 요거 더해가지고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CA 제곱 파이 1SA 제곱 CB 제곱 파이 1SB 제곱 더하기 2CACB 파이 1SA 파이 1SB 맞나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다항식 전개예요. 그죠? 제곱해서 다항식 전개. 되십니까? 됐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H2 분자에 대한 HA, HB 원자 각각의 기여도 이게 같아야 된다 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편의상 여기에다가 A, B 인덱싱을 하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 수소 분자 안에서 이 원자가 A 원자인지 B 원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불가능해요. 구분 불가능하죠. 즉, 이 A 원자하고 B 원자는 물리적으로 다르겠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겠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원자의 기여가 다르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다르면 이상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바로 분자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죠. 그 확률 밀도 함수에 누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봐요. A 원자의 원자 오비탈에 대한 기여도가 들어가 있죠. B 원자에 대한 B 원자의 기여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묘하게도 각 원자의 파동함수의 곱이 기여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분자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왜? 원자에서는 이런 항이 생길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A 원자의 기여도와 B 원자의 기여도가 같다면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CA 제곱과 CB 제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각 원자의 확률 밀도 함수가 분자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날 거란 거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조합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나와 있는 CA하고 CB라고 하는 상수의 크기의 제곱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썼어요? 네. 썼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준다. 그 다음 지운다. 가은이 자려고? 자려고? 그래요? 준우야? 가은아 자지 마 해봐. 그래? 준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준우 어제 포스텍 갔다 왔어요. 포스텍이요? 뭐. 이한이 보러 갔어요. 아, 진짜로요? 잘 살아요? 이한이 술고래예요. 술고래. 자금 못 받을 거. 뭐? 자금 못 받을 공부 좀 안 한대요? 학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을 거예요? 소위 가지고 어? 왜? 학점이 달라고? PC방 사장님이랑 친구가 있을까? 내가 학점도 웬만하면 다 받는 거 아니야?
제가 저 이한이가 무슨 과 같죠? 이한이 포스텍 1학년 무학과로 과 없는 데로 갔구나. 과 없구나. 그러면 과 없는 데로 갔으면 그냥 일반 물리, 일반학 이런 거 할 텐데 지금? 네. 아 물리 실험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뭐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이름만 약간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꼴찌를 했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뭐 미적분학 이런 거 할 텐데 그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미적분학과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전혀 없다고. 근데 진짜 그냥 그냥 수업도 안 가고 보고서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직접 전화해서 제발 제출해 좀. 내가 낭만이 있는데. 우리도 안 해. 근데 이한이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포스텍 못 가는 거 아니야? 창심을 아 이렇구나 하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수가 열심히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어? 아니 이한이 이한이 대학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여기 경남 쪽에서 이렇게 카이스트 가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게 선배들이 깽판 쳐놔서. 그러니까 진짜예요. 포스텍도 이한이가 킹. 예,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요? 근데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 선배들 행적으로 학생들 좀 더 뽑고 덜 뽑고 해요. 진짜예요. 아이고. 그리고 포스텍도 이한이 때문에 안 좋은 일. 뭐 이렇게 영향받는 후배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심층 잘 보세요. 심층 잘 보면 상관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이현이 진짜 내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신시당부를 했더니 그리고 이한이 주식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지훈아 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자,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4 싹 새로 사자. 의심을 열심히 공부하던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 자 보자. 뭐라고요? 같이 포스텍 간다는 친구들은 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죠. 이한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학생 이제 카이스트 간 여학생들. 한규영. 규영이 열심히 한대요? 규영이 잘한대요? 근데 들은 말로는 응. 아무 술자리도 안 나가고 아무 놀 엄청 조용하게 조용한 사람. 그래, 그럼 되지 왜? 적했어. 그래요? 걔 남자친구는 걔. 재혁이요. 제 얘기는 어떻게 산대? 재혁이요. 응. 재혁이도 불고래. 알겠습니다. 나는 그 재혁이가 규영이한테 완벽하게 잡혀서 규영이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재혁이 입장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죠 재혁이가? 네. 그래요. 뭐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겠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뭘 하나를 해보려고 하냐면 본딩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본딩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결합성. 자, 이 결합성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아까 여기 이제 썼다가 지웠는데 요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CA하고 CB의 뭐가 같다? 제곱이 같다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딩 M호는 제곱이 같은 것 중에 진짜로 같은 거 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래서 CA하고 CB가 정말로 같으면 제곱한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같은 걸 N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MO의 표현 어떻게 될 거냐? N 괄호 열고 파이 1s A 더하기 파이 1s B 저런 꼴로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오비탈 간 아주 그냥 산수적 합이죠. 그냥 더하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더하기잖아, 그지? 그럼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둥글하게 표현하는 게 각각 뭐겠어요? 1SA, 1SB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S오비탈은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항상 일정하죠.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이 S오비탈의 함수값 플러스 이 S오비탈의 함수값 플러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다 지금 플러스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게 중심에 A 원자핵 HA, B 원자핵 HB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때 A 원자핵과 B 원자핵을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고요? 핵간축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핵간 영역에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야말로 함수값을 더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함수값 0.01 이쪽 함수값 0.01이었다면 그냥 산술 더하기를 하면 0.02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더하기를 해서 값이 커졌으면 제곱한 것도 커진 거에 맞겠죠? 그러니까 핵간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예. 다른 말로는 뭐 일종의 보강 간섭이다.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강 간섭의 의미가 뭐냐고요. 보강 간섭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핵이 있고 이 핵이 있는데 원래 전자가 발견될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전자가 발견될 확률보다 약간이라도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바로 화학 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막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 이건 내 살이잖아요, 그죠? 내 살. 그럼 내가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내 살이
내 주변 어떤 공간에 배치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로 결정되겠어요? 내 몸의 구조와 내 움직임으로 결정되겠죠. 그럼 움직이다 보면 이 공간에도 내 살이 있을 수 있고 이 공간에도 내 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돌아다니다 보면 내 살의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내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곳에도 내 살의 일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무게중심으로 떨어진 어떤 곳에 내 살이 분명 존재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 살이 원래 존재하던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내 살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손잡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잡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손잡고 다닌다. 뭐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메이드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내 살이 내 무게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존재하는 원래 확률이 있잖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확률인 거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확률이 더 커졌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면 그건 둘이 손잡고 다녀서 결합이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은아 맞아요? 네. 가은이는 누구랑 손잡고 갔어요? 아직 안 봤어요? 깐도랑 손잡았어요? 그것도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막 가은이가 깐도 막 어르고 때리고 달래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그쵸. 그거 뭐냐 깐도 사람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것도 괜찮네요. 깐도가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귀엽거든요. 그런가요? 좀 자세히 봐야 귀엽단 말이에요. 눈이 귀여워요, 눈이. 네,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상황이 바로 핵간 영역의 화학 결합이 형성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본딩, 번역으로는 결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이때 자 보세요. 요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거를 핵간축. 자, 핵간축은 뭐냐면 A 원자핵과 B 원자핵을 연결한 그냥 기하학적인 가상적인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핵간축 영어로 핵간축 영어로 외우세요.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인터 뉴클리어, 이게 D처럼 보이는구나. CL. 그래서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 핵간축입니다. 아시겠죠? 그 핵간축에 다가 뭐를 들이댈 거냐면요, 눈. 알겠죠? 관찰자의 눈을 들이댑니다. 그런 다음 요 핵간축을 중심으로 핵간축을 뱅글뱅글 돌립니다. 뱅글뱅글 돌립니다.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탕후루 있죠, 탕후루. 꼬챙이에 빨간색 구형의 탕후루 두 개가 팍팍 두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챙이에다가 빨간색 탕후루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꽂아 놓은 다음에 이걸 손으로 이게 뱅글뱅글 돌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뱅글뱅글 돌려. 그럼 이때 돌리게 되면 그 이미지가 돌려도 이 눈에 관찰되는 이미지가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이런 상황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그마, 파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시그마 파이의 수학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좀 더 정확한 수학적 의미는 분자궤도 함수의 핵간축 주변 그랑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0이 될 때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선형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를 놓고 핵간축에 눈을 둔 다음에 뱅글뱅글 돌렸을 때 이미지가 같아지느냐 달라지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같아지면 변함이 없으면 그걸 시그마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돌렸을 때 달라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말 중 하나가 파이예요. 알겠어요? 돌리면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파이, 델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수학적인 표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이렇게 규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세 번째 노멀리제이션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몰리큘라 오비탈의 파동함수 제곱을 d타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d타우 이름이 뭐였다 그랬어요? 차적소라고 했죠. 차적소로 접근을 하면 여하튼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노멀리제이션이었죠. 되십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요걸 놓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n제곱에 인티그럴 파이 1sa의 제곱 파이 1sb의 제곱 2 파이 1sa 1sb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냥 넣고 그냥 제곱한 거야, 알겠죠?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노멀리제이션이 분자궤도 함수뿐 아니라 모든 원자궤도 함수에도 다 성립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 더하기로 연결된 적분은 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분 적용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도 1이 돼야 되겠죠. 왜? 원래 원자궤도 함수도 노멀리제이션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노멀리제이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2배의 n제곱 한 다음 2배의 n제곱에 인티그럴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 됐나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바로 이 두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오면 남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뒷부분만 이렇게 남을 거라고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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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얘를 뭐로 치환하느냐? S로 치환합니다. S로 치환하고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로 치환을 하고 이때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2n제곱에 1 플러스 S 됐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S로 치환을 하면 이 전체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n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s의 루트 분의 1 됐죠? 아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당연하죠. 이때 가능하면 플러스를 선택해 줍니다. 뭐? 노멀리제이션을 할 때. 아시겠죠? 왜냐면 사실 플러스를 선택하냐 마이너스를 선택하냐는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죠. 왜 없어요? 플러스를 선택하건 마이너스를 선택하건 확률을 구할 땐 뭘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을 해버리면 원래 플러스라고 하건 마이너스라고 하건 결과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지기 때문에 노멀리제이션과 관련된 상수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로 n이라는 상수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최종 본딩 MO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상태에서 루트 1 플러스 s 분의 1 파이 1s a 파이 1s b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수소 분자에서의 본딩이라 불리우는 오비탈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본딩 오비탈이 구성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누가 보고 있어? 김나연. 아, 나연이요? 네. 대단한데? 나연이도 거제도 사람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거제도 사람 누구 있어요? 하리보. 우진이. 우진이. 채빈, 유빈. 아, 채빈이.